안녕하세요. 그의술 매청기입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한 2달이었나요? 구독자 2,000명이 되기 한 달 반 정도부터 이렇게 Q&A 링크를 이곳저곳 영상에 달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은 이미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지나서 좀 답변 드리기 애매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질문을 주셨는데 맥락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제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런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다 같이 공유하고 이거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다 라는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했고요.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단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한 질문, 궁금한 질문은 그 시간대로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선 오늘은요, 채널에 이 영상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조회수와 구독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당연히 구독자나 조회수나 그런 부수적인 수익들을 원했더라면 이런 폼으로 컨텐츠를 운영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굴 공개도 하지 않고 학원 수업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저 혼자서 인강 마냥 제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이. 근데 노잼인데도 불구하고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좀 신기한데요. 어쨌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번 반복되는 상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과정이 10개월이기 때문에 10개월이 지나면 그 과정이 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구들하고 저희 제자들과 교류를 할 때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제자지만 그들하고 계속해서 사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애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고 연락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좀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시작하게 된 유튜브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채널이 크고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고 하면서 이런저런 댓글도 달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없지 않아 저도 인간인지라 약간 조금 말을 순화해서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눈치 보지 말고 원래 나의 스타일대로 나가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 채널을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하는 분들, 매주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 가식 없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저의 그런 컨셉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한 거라고는 1년 반 동안 그냥 매주 하나씩 올린 것밖에 없잖아요. 뭐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쇼츠도 안 올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긴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선 사담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뒤에 이어서 사담을 하기로 하고 이제는 좀 본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막 뒤로 가기 누를 것 같아요. 유튜브 신경 안 쓴다 해놓고 질문을 하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똑똑하게 배우를 준비하는 법과 롱런을 하기 위한 멘탈 극복 방법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요, 똑똑하게 배우를 준비하려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심리학, 행동과학,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류학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표현하는 연기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롱런하기 위한 멘탈 극복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여러분 인생의 하방을 막으셔야 돼요. 배우라는 직업이 좋으면서 나쁜 게 뭐냐면요, 상방도 뚫려 있어요. 그쵸?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이 만질 수도 없는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상방이 뚫려 있죠. 하지만 하방도 완전 뚫려 있어요. 최저 생계라는 게 없잖아요. 최저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요. 사실 배우는 작품이 있을 때는 있지만 없을 때는 아예 없기도 하잖아요. 배우는 하방이 굉장히 뚫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하방을 막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인생의 하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사실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조금은 바꾸셔야 돼요. 지출도 통제하셔야 되고요. 3개월 정도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금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 작업에 베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막 달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방은 그냥 두는 거예요. 어쨌든 하방만 막혀 있으면 버틸 여력은 생기거든요. 근데 버티다 보면요,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방을 막아야 되고, 사실 그 하방을 막는다는 거의 속뜻은 돈이다. 그래서 돈 관리를 조금 스스로 잘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디션을 보면서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병행을 하냐?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서 그럼 당분간은 나 오디션 안 보고 알바하는 거에만 더 집중할래. 그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두 개 다 같이 병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선 이쯤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학원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고르는 게 맞을까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이걸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다녀봐야 돼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뭔가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 학원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나에 대해서 많이 내비쳐야 되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되게 중요한 배움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내가 학원을 고르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학원을 막 서칭을 해서 거길 가자마자 등록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에 가느냐, 그래서 캐디가 상주에 있거나 오디션 기회를 많이 주는 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연기를 좀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 가느냐. 이거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학원을 우선은 크게 고르시고, 그 크게 고른 거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력을 좀 잘 쌓아주는 대로 갈 거다 하면은 이런 것들 위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학원을 몇 군데 추려보세요. 추려서 직접 상담을 가세요. 그리고 가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믿고, 뭔가 분위기나 선생님의 대화나 선생님의 말이 나랑 잘 통한다, 그리고 뭔가 이 단체는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 하면 다녀보셔야 돼요. 최소 3개월은 다녀봐야 맞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실수하는 거 두려워서 뭔가 학원을 옮기는 게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서칭만 하고 한 번에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우선에는 큰 기준 안에서 고르시고 거기 안에서 경험을 해보셔라.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키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영문학과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서울대학 합격까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서울대 합격까지 못한다면 대학을 포기하고 연기볼당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방대학이라도 가야 될까요? 너무 대단한데 아닐까? 우선 이 질문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요, 연극영화과를 꼭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연극영화과에 꼭 가지 않아도 배우가 되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이 18살이시더라고요. 근데 18살이면 정말 좋은 나이죠. 너무 좋은 나이고, 그리고 꼭 전공을 연극영화과 안 해도 돼요. 비전공을 해도 충분히 연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바로 매체 연기 배운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라면 제 친동생한테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나이 때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학을 간다든지 거기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맺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그 나이 때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이라고 해도 만약에 성적에 맞게끔 가시겠지만, 연기에 조금 도움될 법한 어떤 과목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인문학 쪽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갈 수 있으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는 굳이 안 가도 좋지만, 만약에 본인이 계속 연극영화과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주변에서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데 많이 늦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도대체 뭐가 늦었다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너무 좋은데요? 늦은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왜냐면 가보고 정 아니면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해도 되잖아요. 자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선 해보시라고. 왜냐면 나중에 가서 그 경험이 미련이 생기거나 해보고 싶을 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연극영화과 아니어도 대학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연극영화과 너무 가고 싶다, 편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활동을 시작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 음질, 카메라 구도 이상한 유튜브, 웹드라마 및 스케치 코미디 채널에서 무페이로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데 이걸 포트폴리오에서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게 맞을까요? 웹드라든지 이런 스케치 코미디라든지 유튜브 채널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커리어를 쌓는 분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에 찍힌 배우님의 연기 퀄리티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연기 영상이 뭔가 다른 데에 내가 어떤 캐릭터로 쓰일 수가 있는지, 필요로 하는 캐릭터들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막 엄청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컨텐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근데 포트폴리오에 쓸 작품들이 너무 많아. 그럼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내가 근데 이 작품 말고 활동한 게 딱히 없어서 다른 데 오디션 지원할 때 경력으로 쓸 게 없어. 그럼 쓰시는 게 낫죠. 그리고 계속 활동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무페이잖아요. 무페이로 계속 활동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요, 내가 배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페이에서 나와요. 받은 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무페이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거 분명히 나중에 현타가 와요. 그리고 무페이기 때문에 배우님이 사적으로 드리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다른 채널로 좀 뻗어나가는 준비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진로를 걷다가 저와 맞는 길을 찾아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연기가 너무 좋아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함께 병행 중인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이 제 욕심일까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배우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고 기존 직업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SNS를 아예 하지 않고 뒤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경험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 연기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중에 SNS에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지만 아직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으면서도 튄다는 이유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이중적인 마음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요지는 다른 일과 연기랑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냐라는 건데 연극영화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비전공 출신이라면 다 이래요. 다들 자기 원래 전공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연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다 병행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하나의 직업만 가져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직업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너는 그 직업에 둘 다 진정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나라도 투잡, 쓰리잡이 대중화될 거예요. 어떤 직업 두 개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주신 배우님의 체력이 그만큼 되시냐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요 정신도 금방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는 게 욕심이냐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두 개를 다 할 건데 그거에 있어서 내 체력이 되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부족하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길을 내줘요. 치고 나아가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둘 중에 하나만 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뭘 하나 포기하고 연기에 베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세요. SNS에 나를 올리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는 거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상처가 또 있으시니까 더 힘드실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상처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갉아먹는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직업과 맞지 않아요. 이 직업을 계속 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어떤 트라우마도 극복할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러려면 계기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정말 배우님께서 연기에 대한 마음이 크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런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요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어떤 사례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선 아직 채널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하나만 올려보세요. 데드라인 3개월만 정해놓고 영상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저처럼 올려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 싫은 댓글이 나오잖아요. 뭔가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을 삭제하세요. 인스타의 경우 댓글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잖아요. 댓글 기능을 차단하세요. 유튜브의 경우 안 좋은 게 달린다. 삭제하세요. 중요한 건 그렇게 불특정 몇 명의 악플을 다는 사람들보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내 영상을 좋은 의도로 봐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주는 몇몇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 꿈을 못 펼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 댓글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인스타는 댓글을 막던지 해서
우선은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내가 이게 극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대해서. 근데 하다가 보면 또 쉬워지고 생각보다 별일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우선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본인이 가진 직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만약에 그 직업과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 반대된다, 성향이 필요로 하는 성향과 기질이 너무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좀 고민이다 싶으시면 저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상반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개성이 되고 매력이 돼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사후해석적이기 때문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고, 잘 되면 와 그것까지 해서 잘 됐어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두 가지를 병행해 보시면서 시간 속에서 교훈을 찾으시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연기 연습할 때 좋은 방법과 오디션을 볼 때 테크닉이랑 현장에서 연기를 주고받을 때 다른 점. 조금 혼자서 연기 연습할 때 좋은 방법은 제가 과거에 컨텐츠를 미리 찍어뒀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죠?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근데 지금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혼자 연습할 때 자꾸 허공에다가 시선을 두고 연습하지 마세요. 허공을 보면서. 그럼 에너지가 다 날아가거든요. 내 상대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사물을 지정한다든지, 사물을 지정하고 그 사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상대방 배우로 어울릴 법한 배우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 배우의 얼굴을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주의 집중력이 길러질 것 같고요. 오디션을 볼 때 중요한 거는 공간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디션을 보는 그 공간의 사이즈가 어떠냐,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이 2명이냐 3명이냐 10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퍼뜨려야 될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주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내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매체 연기 오디션을 볼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매체 오디션에 가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사이즈에 맞게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오디션 현장에 있는 카메라의 기능은 뭘까요? 이 배우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디션이 끝나고 배우들을 좀 보기 위해서예요. 오디션을 녹화하기 위한 게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조감독인데 만약 오디션을 보고 있으면 그걸 녹화를 했다가 감독님께서 찾고 있는 이미지에 적합한 배우가 있을 때 그 영상들을 추스려서 감독님한테 다시 간단 말이에요. 오디션을 녹화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카메라 사이즈에 맞게끔 내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연기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이걸 조금 간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장이 주는 어떤 사이즈, 그 사이즈에 내가 채워야 될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고 기운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다음번에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중요한 걸 물어보셨는데, 유연성이에요. 현장에서는 무조건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2박 3일 머리를 싸매고 연기 연습을 하고 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독님들마다도 성향이 다르고요. 주문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고, 또 내 상대방 배우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연기를 준비해왔네? 그러면 또 거기에 상대방 배우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 연기가 항상 비슷하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연기의 폭을 넓히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양하게 연습해야 될지 링크를 달아드리고, 저희 채널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연기 연습법만 제가 따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연기 연습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해결되실 것 같아요. 연기학원 레슨 없이 독학으로 배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학원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하기 어려워요. 내가 어떤 역할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왜냐면 내 감정이고 내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남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학이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역만 계속 붙는데 이렇게 해도 커리어가 쌓이는 건가요? 그럼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단역이라도 계속 붙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신호죠. 이렇게 해서 단역을 하다가 보면요, 이 단역에 대한 내 인계점이 쌓이잖아요. 조연의 기회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단역은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요. 하지만 조연은요, 화술이 정말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화술에 대해서 내가 조연으로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화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연습은 미리 하셔야죠. 미리 하셔야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커리어를 쌓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꾸준히 더 활동에 전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프로필 사진은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캐스팅이 잘 될까요? 어떤 옷을 입고 찍어라, 어떤 구도를 찍어라, 어떤 분위기로 찍어라, 이런 거 다 정답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새 프로필 스튜디오가 정말 많잖아요. 그 많은 프로필 스튜디오마다 다 각자의 컨셉과 밀고 나가는 방향이 다 있어요. 그거에 있어서 내 이미지가 어디 스튜디오랑 제일 잘 맞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프로필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가의 스튜디오에 가서 조금 많이 찍혀보세요. 많이 찍혀보면서 이런 표정, 이런 자세, 뭐 이렇게도 스타일을 하고 가시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시고 하면서 우선 훈련이 되셔야 돼요. 사진에 찍히는 연습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변에 피드백도 받고 내 스스로 봤을 때 어떤 나는 좀 이런 것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 한 정확한 이미지 캐릭터가 생기면 그것을 제일 잘 뽑아내줄 수 있는 스튜디오에 가셔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예술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을 그래도 아시네요. 아시는 거면 저희 학원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건데, 저희 배우 독서 모임은 내부 단원들에게만 열려 있고 제가 외부 사람들과 할 의향은 사실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그렇게 독서가 취미인 분들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배우 독서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단순한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단체와 어떤 신뢰감이 형성이 돼 있는 분들하고만 해야 좋다라는 생각에 내부로만 하는 건데, 우선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려면 저희의 일원이 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하시긴 한가 봐요. 우선에 정말 노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하루는요 거의 도파민 중독자예요. 계속해서 드라마와 영화를 틀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독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수업 연기 영상이 올라와요.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저의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24시는요 거의 연기 생각이 다 올인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연기를 더 잘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이거 이상 다른 걸 할 때는 오히려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사적인 시간들도 존재는 하지만, 근데 그 사적인 시간 속에서조차도 맨 마지막의 생각은 연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타고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저의 하루는 지금 그렇게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저의 행복이기도 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몇 개를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편집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고민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면 꼭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제가 약속대로 전자책을 보내드릴 거고요. 매주 주말마다 재미없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저의 진짜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극스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진솔한 어떤 저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제 볼 사람들만 남았을 거니까. 우선에 제가 얼굴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얼굴 공개할 수 있어요. 제 얼굴이 뭐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게 제 얼굴이고, 상담할 때는 항상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얼굴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상을 찍는데 어떠한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요. 얼굴 공개를 괜히 하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 꾸며야 되잖아요. 솔직히 좀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핑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내가 좀 얼굴 상태가 이러니까 영상 못 찍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내가 뭐 이러니까 다음에 찍을까?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약속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영상 올리는 거. 그래서 일단은 되게 사소한 걸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수를 안 하고 찍어도 되고 머리를 안 감고 찍어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사사로운 거는. 그 다음에 또 되게 작은 이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그냥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저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 속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건데, 아니 뭐 너무 원하시면 뭐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 채널에 오시는 거에 있어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꾸준함을 선택했다라는 거고요. 저희 학원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왜냐면 여기는 저희 학원을 다니고 싶은 사람들만 보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모두에게 조금 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질문은 학원에다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과거 얘기를 아주 잠깐 짧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부터 연기 선생님이 꿈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도 배우가 꿈이었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기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라는 꿈에. 근데 그때는 연예인인지 배우인지 뭔가 이런 카테고리가 안 나눠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저렇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그 꿈이 디테일해지면서 배우라는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학창 시절 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잡지를 사와서요. 그 레드카펫 위에 있던 전도연 배우 얼굴 위에 제 증명사진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저는 나도 칸의 여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던 순수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포부와 꿈의 크기가 아니면 안 설레더라고요. 내가 칸의 여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암시를 걸었었어요. 그게 어떻게 습관이 돼서 그때부터 시내 21을 보고 배우들의 인터뷰에서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다 스크랩해서 그 노트에다가 모았었어요. 오려서 모으고 글 막 명언도 옆에다 쓰고. 그래서 저는 매일 밤마다 그걸 펼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었어요. 배우가 되겠다고. 그 정도로 포부가 컸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찍고 싶은 영화, 뭐 드라마,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는 배우 막 다 공책에다 쓰고, 그리고 이 선배님이랑 함께 작품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질문하지? 막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도 똑같은 과거 유년 시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연기 연습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연기 연습 방법이 정말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맨날 연기 연습을 할 때면 꼭 상대방 남자 배우 얼굴을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했어요. 그리고 막 음악까지 막 BGM까지 골라가지고 틀으면서 내가 진짜 이 드라마 속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연기 연습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근데 연습도 안 하고 이런 짓만 계속 했었으면 망상증에 걸렸겠죠?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연습도 열심히 했었고,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추억이거든요. 추억이고 되게 즐거웠던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제 유년기를 떠올려 보면요, 그냥 배우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 열정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는 10to10 막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고 막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속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나중에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련 나 나중에 토크쇼 나가서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진짜 얼마나 큰 배우가 되려고 진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꽤 공감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정말 그런 생각들로 버텼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제 꿈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그 꿈을 꾸는 것도 지켜내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몫이고 제 몫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수업을 하고 연기 생각만 하고 블로그에 글 쓰고 막 유튜브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제 그 모든 원동력이요, 제 그 유년기 때 선배님들의 조기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년기 때 열정을 다했던 제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칸의 여왕이 되겠다는 그 꿈 덕분에 칸의 여왕은 못됐지만 이렇게라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배우들의 어떤 멋진 말, 배우들의 어떤 열정, 진정성, 전 그런 것만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무의식은 다 그런 것들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한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꿈꿨던 그 레드카펫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의 크기 덕분에 결국에는 연기로 밥을 먹고 살고 많은 배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그 원하던 꿈과는 좀 다르지만 꿈을 이루긴 이뤘거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레드카펫에 서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 제자들이, 훗날 저의 제자들이 몇십 명이 서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한 명이 레드카펫에 서는 것보다 그들 몇십 명이 서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너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기를 꿈꿨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아, 이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난 내가 하는 것보다 남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거에 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엄청 빨리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배우라는 꿈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나 하나가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흥미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나 이외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에 더 중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 저 하나만의 성공으로는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요, 어릴 때 칸의 여왕이 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욕심이 더 커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 칸에서 나를 초청하지 않아도 내 제자들이 칸에 가게 되면 저를 데리고 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밟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꿈이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꿈꿨던 거에서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꿈의 크기를요, 너무 작게 가져가지 마세요. 훗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는 영상, 읽는 책, 걸으면서 한 잡생각, 씻을 때 하는 생각, 뭐 심지어는 꿈에서도 막 수업을 해요, 어쩔 때. 근데 온통 전 연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야 연기로 밥을 먹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뭐 나는 이렇게 연기에 미쳐 있으니까 날 따라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그 꿈에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뭐 얼굴을 오려서 붙인다든지, 연기 연습 때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연습하면 안 되나요? 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나 혼자만의 작업인 거잖아요. 추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나 청룡영화제상 받고 싶어. 나 뭐 BH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형 소속사 들어가고 싶어. 나 강동원이랑 작품 찍고 싶어. 어때요? 누가 알아요? 비웃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비웃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루저들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냐? 아니, 뭘 하든 내 마음인 거죠. 내가 내 연습 때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연습의 즐거움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위를 보세요.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근데 자, 지금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걸 떠올려보고 만약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과 설렘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서울을 목표로 해야 경기권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걸 이루려고 달려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비슷한 어딘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목표 세우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막 방어한답시고 막 꿈의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젠가는 이 지나온 날들이 얘기하면서 웃고 울고 이렇게 털어내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 힘들어도 두려워도 인생에 꼭 베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Q&A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랑 조금 더 내적으로 가까워진 거니까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